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주식 단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도 이 제약바이오 시장, 다사다난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2의 신라젠더와도 같이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세를 날려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오늘도 시장 정리와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투자 전략들 하나하나씩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미국 암학회 관련 종목들에 앞서서 이 제약바이오 시장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뭐냐? 이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보셔라? 지수 상승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 지수가 언제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타이밍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죠?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뭘 보라? 기술 특례 상장을 한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상장을 한 기술 특례 상장 관련 종목을 보셔라 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이 매일 주식단타 4월 제약바이오 역대급 상승 종목 공개에 우리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내용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볼 거예요. 일단 제약바이오 시장에 가장 큰 악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뭐냐?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지금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생산하고 있는 인보사 제품 자체가 이제 현시가로 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까지도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비싼 가격대에 있으면서도 이 물질 자체가 후보 물질, 그러니까 즉 표시 자체에서 좀 이상이 좀 발견하게 되게 됐죠. 실제 여태까지 논문에 썼거나 밝힌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신체 발표가 되게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해명하기 위한 지금 현재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썰로만 나오다가 최근에는 지금 현재 판매 중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판매 중지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됐고요. 기대감 자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제가는 점 하한가, 오늘자가는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18%까지 약간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우리 여러분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오롱 티슈진을 보시면 종목 자체가 어제자 점하가 갔을 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자로 18% 15% 이하로 추가적인 하방세가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즉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누가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요. 가장 첫 번째 기관들, 펀드 운용사들, 그리고 외국계 펀드 자금들도 오늘 손절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 펀드 운용사, 큰 자금을 운용하는 곳들은요, 자신들이 손절을 하는 퍼센트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예외를 둘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으로도 예외를 둘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극소수의 펀드 운용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웬만한 자산운용사와 펀드 운용사에서는 보통 오늘자로 손절을 굉장히 많이 쳤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관과 펀드사들이 손절을 쳤을 당시가 언제 있었느냐?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때도 똑같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한번 과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코오롱 티슈진 차트에 대한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참고를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화면에 보이시는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제 2010 지금 현재 8년도에 4월달, 5월달, 즉 상장 폐지 상장 특례 상장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때인데요. 그 분식회계에 대한 건이 실제 고가에서부터 슬슬 제약바이오가 꺾기 시작했고 반등이 나온 듯 싶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돌발악재에 의해서 개파락을 때렸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 건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시장에서 반응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급락하면서 거래량을 급락할 때 첫 번째 급락하는 날 때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티슈진의 자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코롱 티슈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 고점에서부터 급락하고 나서부터 2, 3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지만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계들이 매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단기 반등세 개파락을 시키기 전 자리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자리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에 이제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뿐더러 뭐 다른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이 기관계와 펀드 운용사가 강하게 매도를 때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저점을 슬슬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최근 시장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이 1차 매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다소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판단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가지고 계신 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자 지금 이제 코롱티 슈진의 수급을 보시면 슬슬 외국계가 매집하는 모습, 기관계는 강하게 매도하고 외국계는 매수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계, 이 펀드 운용사들이 어쩔 수 없이 손절매가 나간 거예요. 원칙적으로 원칙 퍼센트를 이탈하기 때문에 지금 슬슬 저가를 잡는 데는 시간 좀 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많이 걸리겠지만 얘는 3거래 정도 걸렸네요. 많이 걸리겠지만 다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등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계급락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반등 자리 혹은 횡보 자리 혹은 밀리더라도 지금 현재 단기적인 천천히 내려가는 밀려 내려가는 계단식 하락이 나오지 여태까지 나왔던 급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판매 허가 중지가 아니라 중지가 됐을 뿐이지 뭐 FDA 승인이라든가 그런 사실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 타이밍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얼마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바로 아마케 관련 이슈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급 흐름표를 보시면 이 지수의 수급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수급상으로는 저는 선물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수급이 중요한데요. 외국인 선물 수급이 오늘 하루 안에 나왔던 순매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총 누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2339 지금 현재 억원 자체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총 누적치가 1882억이죠.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던 선물 물량 자체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즉 시장의 방향성이 하방에서 지금 현재 상방으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에 지지부진한 차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수의 반등 자체는 어떤 것 때문에 나왔느냐?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중미 무역 전쟁 갈등 자체가 다소 결렬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한번 협상을 천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슬슬 펼쳐내기도 하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도 중미 무역 전쟁 앞으로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지금과도 같은 과거와도 같은 미친 듯한 성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내려가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겠구나. 중국 경제도 급락이 아닌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과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죠. 남북 경협주도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다소 포진되기도 하고 한두 종목, 세 종목이 아니라 한 30종목, 40종목, 50종목 되죠. 넓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경협이 남북경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게 추가 제재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천천히 협상을 이어가겠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펼쳐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시장에 돌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한
대한 지수의 반등 자리도 나와줬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 자체가 김정은이 도발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다고 협박하지 않는 이상 시장 자체가 바로 급락할 타이밍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아마 제가 우리 여러분께 말씀해드렸던 시장 박스권, 이런 하방 박스권을 예측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방 박스권인데 단기적인 슈팅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2019년도 4월 11일 날짜로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현재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수에 대한 반등까지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을 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타이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주목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어제자로 말씀해드린 종목이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 종목을 주목해라. 과거에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종목들도 바로 이 신규 상장주, 특히나 기술력적으로 인정받은 특례 상장 기업에서 나왔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실제 죽어있던 2016년도 말 한미약품의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를 살린 종목이 뭐라고 했죠? 여기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자리에서 한미약품 돌발악재 뜨면서 하방세를 겪고 있었던 지금의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를 살려낸 게 뭐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라젠이라는 말씀드렸죠. 특히나 대장의 지금 현재 등장 자체는 시장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저가에서부터 2016년도 11월 달에 상장했고요. 당시에는 분식회계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있긴 했어요. 이미 있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이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됐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이 대장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현재 200~300%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도 강하게 상승세를 날리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 이 제약바이오 수급들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6%대 반등했고요. 이에 반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경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경제 지금 현재 이슈 뭐 중미 무역 협상도 그렇고 한미 지금 현재 협상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남북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막장으로 가기보다는 다소 완화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최근에 과도하게 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 충분히 보실만 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이 살짝 나올 때 잡아주셔야 되는 종목들, 제가 어제자로 말씀해드린 종목이 있죠. 바로 첫 번째 종목이 뭐였느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 자체 이슈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중항체라는 거예요. 이중항체는 무엇이냐? 하나의 항체, 하나의 세포, 하나의 물질에 이중항체 두 가지의 지금 현재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이 물질 자체가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중항체. 말 그대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중항체란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를 강화해주면서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을 말한다. 과거에는 면역세포, 항암세포 자체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총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즉 뭐 보시면은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항암 약물 자체는 우리 몸의 세포까지 공격하면서 우리 몸 자체의 면역력을 지금 현재 망가뜨리는 거였고요. 지금 현재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표적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표적해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게 표적 항암제였고, 지금 현재 세 번째 3세대 지금 현재 항암제가 뭐였냐면 신세대 세 번째 항암제가 바로 요거였어요. 두 번째가 직접적으로 항암세포를 공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무기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면역세포인데
검과 방패를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겠죠. 이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한다? 암세포를 이길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무기들을 쥐어주는 것이 이 3세대 세포인데, 이 두 번째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이 두 번째 세포와 2세대와 3세대, 지금 현재 면역력을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2세대를 합친 것이 바로 이중항체 기술이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당장에 이것이 실용화되지 않더라도 이 이중항체는 활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광대하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지금 현재 암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큼 기술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술 수출을 한번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1,000억 원에서 2,000억 부분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이중항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 제2의 신라제네카와 같이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해드린 이 기술력은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다. 왜? 기술 특례 상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장한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술력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 구조, 탄탄한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상장하려면 적자 기업이 상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상장을 시켜주게 되죠. 이런 기업이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셀리버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암학회 암 연구의 췌장암 치료 후보 물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데요. 이걸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후보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후보 물질은 가장 첫 번째 이제 동물에게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효과를 가지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쥐에 보통 진행을 하죠. 생쥐한테 투여해봐서 이 후보 물질이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물질의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이 후보 물질입니다. 두 번째, 임상 이상에서는 뭘 하냐면, 이 임상 이상에서는 보통 지금은 이 물질 자체를 사람에게 투여해 봅니다.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와 무엇이 달랐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게 바로 임상 이상이고요. 3상까지 완료가 돼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시판의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 뭐예요? 임상 3상까지 통과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암학회에서 가장 후보 물질이 발견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다른 특별한 이슈, 앞서서 말씀해드린 이중항체보다는 조금 이슈는 작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잡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세가 나왔을 때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ABL 바이오와 셀리버리라는 기업이 적자 상태입니다. 즉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그만큼 그래도 제가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물론 ABL 바이오가 더 뛰어나긴 합니다만은 셀리버리라는 정보도 충분히 나쁘지 않으니까 주가 자체가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자리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추가적인 급등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시장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포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특별하게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2개 공개해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포함해서 2개 공개해드렸는데 새로운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함께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주식단타였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